안녕하세요. 홍사입니다. 3월 3일 금요일 주간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요일 있었던 뉴스를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을 일정 같은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.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해 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좀 하락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장 막판 가가지고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단 말이죠. 그 부분이 이제 배경이 연준 보스틱 총재의 다음 FOMC에서 0.25%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. 요 내용이 있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단 말이죠. 내용즉슨 이제 지금 이 안에서도 지금 내용이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0.25면은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이 분이죠.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지한다 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해줬다.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있게 지금 수급을 집어넣으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굉장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좀 해줬죠.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키포인트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개별주로 이제 개별주라고 보기에는 좀 큰데 이 셀트리온 그룹 관련된 뉴스였죠.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 매매로만 좀 진행을 일단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. 왜 그러냐면은 딴 게 아니라 지금 당장으로 이 시간에 시간이 없으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 발표가 좀 늦어지면은 실적이 먼저 나와요. 실적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장중에 뭐 이렇게 하락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받아내고 물량 같은 거 받아내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라는 뉴스를 좀 내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은 반등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패턴이 일반적인 건데 이 셀트리온 같은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뉴스를 먼저 낸 거죠. 일단 주총에서 서성진 회장의 복귀를 이제 예고를 해놨습니다.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할 수도 있겠죠.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5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겠다. 6월까지.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먼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이제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장이 끝날 때까지도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다. 장 이후에 이제 실적이 이제 뭐 마감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패턴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실적은 좋지 않다. 배드. 배드라고 하기 좀 이상하니까 하여튼 좋지 않습니다. 실적이 좋지 않고 정확한 부분들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이제 보면 좀 되긴 할 텐데 좀 이렇게 시장의 반응 예를 들어 가지고 장 막판에 가서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 실적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괜찮다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좀 움직였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죠. 자, 이제는 향후에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어떤 움직임을 좀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, 일단은 이 자사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빨리 매입이 끝날 수도 있어요. 6월달까지인데 5월달에 끝날 수도 있고 4월달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. 이제 사는 게 좀 빠르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얘네들이 주가를 생각을 해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.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합병 관련이죠. 합병 관련 지금 뭐 1, 2년 계속 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좀 당연시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미국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신제품에 대한 허가 부분이죠. 그게 이제 상반기 6월쯤에 되면은 순차적으로 뭐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거의 뭐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빨리 되면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호재가 빨리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늦어지면은 이제 악재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약 허가 관련해서는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반드시 된다는 생각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좀 예측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셀트리온은 쉽게 쉬운 종목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시작을 할 때
국책 뉴스죠. 이제 로봇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마자 로보로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떠서 시작을 했다. 고가에서 너무 떠가지고 뭐 한 8, 9%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쭉 올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흘러내렸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었고, 그리고 나서 튀어나온 게 2차전지가 계속적으로 오늘 시장을 지배하는 하루가 아니었나. 물론 뭐 중간중간마다 뭐 다른 좀 작은 테마의 종목들도 꽤 있었지만은 2차전지가 시장을 지배한 하루였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코스닥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 9일입니다. 이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.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치우친 포지션을 갖고 계시면은 좀 조심할 좀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 두시고, 그 다음에 3월 14일이죠. 이때 화요일인데 미국의 이제 CPI 발표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. 요때 이번에는 FOMC 이전에 CPI 지수 발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요게 가장 중요한 발표가 아닐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전까지는 다음 주 옵션 만기도 있고,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박스권,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죠. 오늘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하루였다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.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을 잠깐 지금 뭐 실적까지 뭐 확인해 보기는 하는데 매출도 그 예상보다 좀 줄고,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들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도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체크해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보고 와서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. 셀트리온. 그리고 이 에코프로비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따 지금 종목을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지금 한국 종목 보기 전에 이제 테슬라를 지금 잠깐 보고 있습니다. 200불 이상에서 지금 유지해 줄 때는 꽤 강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테슬라 데이 이후에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. 어제 캔들이 저가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주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200불을 돌파를 해주는지 요게 좀 중요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AI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입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230불 위에서 놀면은 굉장히 강세로 지금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녁에 좀 확인을 좀 해보면 괜찮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셀트리온 잠깐만 볼 텐데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이 라인이죠. 148,000원 148,000원 이하 이 옛날 이 구간에서도 이미 공매도 상한을 꽤 많이 했던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금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뉴스 타고 아침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얘네들. 그래서 들썩들썩 거릴 때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 좀 있는데, 뉴스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장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락을 좀 했는데,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그 시간에서 그렇게 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. 다음 주에도 셀트리온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요 18만원 정도를 좀 유지를 좀 해준다고 하면은 요 라인을 좀 이렇게 유지를 좀 해준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도록 할게요. 다른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을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, 일단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한농화성 이 라인입니다. 한 이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18,500원. 여기에 지금 저항이 좀 걸려 있죠.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저항이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으로 급하게 막 이렇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. 이렇게 올려도 뭐 하루 쉬었다가
다시 올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여기 18,500원을 터치하러 갈 수는 있고 여기를 확실히 돌파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겠죠.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전고체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지금 계속된 나오고 있는데 삼성이 지금 이것을 좀 체크한다고 해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. 그래서 그런 종목들 삼성만 들어가면 나오는 종목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셀바스 AI, 셀바스 헬스케어랑 같이 이제 묶여 있는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손은 못 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라왔다.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한 2,800원 그 정도 아니 2,700원 정도의 저항선이 좀 보이긴 하는데 얘보다는 지금 굉장히 강한 셀바스 얘가 아직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죠.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는 셀바스 AI가 굉장히 지금 위에서 하락은 했지만은 조정을 좀 받고 있다. 26,30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셀바스 AI를 다음 주에도 일단 지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까지 해서 로봇도 한번 다시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길게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중국 관련된 부분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은 며칠 쉬었던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.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거래의 대장이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에코프로 BM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모아데이터도 오늘 뉴스 내고 난 다음에 장 막판에는 하락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에코프로 BM 신고가를 내줬죠. 182,000원. 굉장합니다, 진짜.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우였죠.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때 한번 크게 이렇게 하락으로 빼고 난 다음에 살려서 한번 올려줬었고 어제도 장 막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좀 이렇게 걱정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란듯이 오전부터 이 하락을 딛고 난 다음에 올려서 뚫어 버렸습니다. 굉장한 그 거래가 터졌고 오전에 다른 종목 여러 가지가 섞여서 올라오는 가운데 정신없는 가운데 이 부분을 뚫어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후 내내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때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점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다시 한번 어제랑 비슷하게 왔는데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모르겠다. 하지만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위로 해서 보란듯이 신고가를 내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에코프로 BM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매매하면서 마지막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. 무섭잖아요 여기서.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아마 갖고 계시지 않을까. 저 밑에서 한 이 정도에서 갖고 계신 분들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, 3%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신경 안 쓰실 정도의 사람들만 대응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 따라가신 분들이야 지금 굉장히 좀 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. 에코프로 BM.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였냐면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. 어제 좀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려도 되지 않는다 발언에 의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일 만도 한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제가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것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다음 주까지 한번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. 어찌됐든 간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못 내고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를 좀 드립니다.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좀 특징들을 좀 봤고 마지막으로 하나 모아 데이터죠. 지금 제가 체크해둔 자리는 5,390원, 그러니까 5,400원을 봤습니다. 5,400원.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
일단 한번 뚫어주고 난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이제 2차 상승을 할 때도 이제 보기는 했는데, 뉴스 내고 난 다음에 이제, 마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마감을 좀 해줬죠. 뭐 다른 게 아니라 티라유텍이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.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인데 그 종목이랑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체계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 가겠다. 그러니까는 AI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뭐 스마트 팩토리,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같이 엮여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요 위에서 움직일 때 이 자리를 제대로 못 지켜주는 움직임을 좀 본다고 하면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원래 이 그 모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항선을 한번 돌파를 해 주면은 가까이 오면 쉬었다가 하고 올라와서 좀 쉬었다 가고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아니죠. 좀 더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. 빨라지고 있다.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종목이 좀 급등 가능성도 있고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매일매일 보시면서 월요일날도 충분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오버나이트 해서 가져갈 정도의 좀 그런 안정감은 좀 없지만은 매일매일 중간중간마다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까지도 왔습니다. 드디어 얘는 여기까지도 다 물량 소화하고 이제 요 위에는 큰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세를 다시 한번 좀 내줄 가능성이 좀 있죠. 얘랑 같이 났던 게 이제 티라유텍. 티라유텍은 뭐 이제 쏘쏘하죠. 근데 아직도 상한가 부분은 깨지는 않았으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얘기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하나 있죠. 그 다음에 코닉 오토 에이션 이 종목도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공장 내오면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이제 이 두 가지 종목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자. 티라유텍, 코닉 오토메이션. 자, 마지막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은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체크만 해서 지금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 2차전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로봇도 나온 것 중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얘네들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AI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종목을 이제 올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요게 저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일주일, 2주일 사이에 거래대금이 이제 5천억 이상 터진 종목들을 제가 날짜별로 좀 정리를 좀 해 둔 겁니다. 그래서 하나씩 쭉 보시면서 자금이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이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넣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사이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그렇게 좀 종목을 좀 들어 올려주고 있어요. 자, 먼저 시작된 건 금양. 금양 같은 경우는 이날입니다. 수요일날 윗골이 달리면서 거의 9천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 지금 이 정도 돈이 움직인다. 유동성이 이 정도 움직인다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도 다시 신고가 갱신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에 지금 와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매 어떻게 하실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수급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강원 에너지가 움직였다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하나 더 보면은 그 다음에 셀바스 AI는 받고 그 다음에 MDS 테크죠. MDS 테크가 이제 금요일입니다. 수, 목, 금.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셀바스 AI가 움직였고, 금요일날 7천억이 터졌어요. 이 종목에. MDS 테크 시가총액이 지금 2,500억밖에 안 돼요. 2,500억은 안 되는데, 여기에도 그렇게 터졌다. 그래서 한번 그렇게 들어왔던 종목에는 뭐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꽤 높으니까는 MDS 테크를 다음 주에 한번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레인보우죠. 레인보우 로보틱스. 레인보우 로보틱스.
월요일입니다. 월요일날 7,250억을 터트리고 난 다음에 상방에서 지금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. 9만원대에서.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. 거래대금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어디 안 가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수급 위주 종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코프로, LNF, 2차전지 종목들이 꽤 많죠.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지금 오늘 5일선 정도를 지금 딛고 나서 지금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로켓 발사하기 전까지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 BM이 움직였으니까는 기대감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얘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좀 들어왔고, 그 다음에 LNF가 그 화요일날 2월 마지막에 좀 엽기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. 얘도 지금 일단 한 번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 부분의 물량을 소화하고 내려와서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급만 있다면 어떤 큰 장의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신고가 다시 뚫어갈 수 있죠. 지금 코스닥에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1, 2위가 에코프로 BM하고 LNF예요. LNF가 훨씬 더 공매도가 좀 더 좀 큰데 완전히 지금 벗겨내지 못하는 모습에 있은 그 자리에서 다음 주에 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. 아까 전에 테슬라 지금 차트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, 테슬라가 오늘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LNF도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성일하이텍. 성일하이텍도 어저께 6,300억이라는 대금을 터뜨리면서 위에서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와줬죠. 그리고 어제 움직일 때도 얘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 어제 VI 갔던 그 라인입니다. 17만 6,600원, 뭐 17만 5천원 정도라고 이제 봐도 좀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여기 지지 못해주면은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, 그런 거 좀 참고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. 여러 가지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, 그래도 이 거래대금 수급이 지금은 깡패라고, 지금 뭐 다른 지표나 그런 게 좀 안 좋다고 해도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관심주에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나머지 종목들 AI 로봇, 그 다음에 C랩, 이스타 패시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옵션 만기 전까지 좀 조심하시면서 매일매일 단기로 좀 접근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